자, 이 시간에는 법률 효과의 종류에 따라서 법리를 나눠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자, 법률의 종류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 합동이 있었죠. 그건 비교적 분류가 단순한 편이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죠. 자, 법률 효과의 종류, 다시 말해서 이행을 필요가 있느냐, 이행 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남겨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어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속아. 여러분들이 민법의 전 분야에서 문제 나오지만요, 이게 나오는 분야가 많습니다.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낚시도 포인트가 있잖아. 그래서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시면 비교적 득점이 잘 됩니다. 물론 골고루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죠.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득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는 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합격해야 되죠. 점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런 파트는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한 7, 8년 전에 이 문제 나왔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고 그냥 같은 말이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부르는데 모두 다 틀렸습니다.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거든. 얘가 매매계약이야. 매매계약. 매매를 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 대금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의무부담행위야. 근데 의무부담행위와 채권행위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같다는 걸 몰라. 그래서 굉장히 헤매고. 이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를 틀렸고요. 단순한 문제인데 개념,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 몰라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자, 보이죠?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로서 채권 채무 발생 목적,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죠. 이건데 매매 교환임대차, 처분 권한 주인이 아닌 사람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람도 매매 교환임대차 할 수 있어요. 헤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물건도 매매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타인의 물건도 임대차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타인, 내 게 아닌데. 그래서 상식 풀다가 다 틀립니다. 남 걸 어떻게 팔어? 남 거 어떻게 쓰나? 안 돼요. 그러니까 X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매매라는 것은요, 등기 넘겼다 그 뜻이 아닙니다. 떠보지만 매매라는 것은 계약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서 주겠다. 사서 주겠다. 남의 물건도 내가 사서 준다, 아니면 남을 설득해서 너에게 팔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계약. 그 계약을 무효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는 타인의 물건 매매 계약 유효, 또는 타인의 물건 임대차 유효, 좀 어려운 말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채권행위 유효하거든. 추상적이죠.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립니다. 자,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놨어요. 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 게 아니죠? 남의 물건이죠? 남의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 우리 주의할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매 처분은 같죠? 나 아파트 매매해서, 아파트 처분해서 같잖아. 그런데요, 법적으로 다릅니다. 나 아파트 매매해서, 아파트 처분해서 달라. 왜냐하면 아파트 매매했다는 것은요, 매매 계약했다는 뜻이요. 아직 소유권 안 넘어왔습니다. 아파트 처분해서 소유권 넘어왔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쓰는 용어로서, 일상 용어로서 매매란 말과 처분은 같다.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매와 처분 같지만 법상으로는 전혀 다르다. 매매는 팔도록 계약했다, 사기로 계약했다, 이런 뜻이고, 처분은 등기 넘겼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도 계약할 수 있거든. 보시면 타인이 갑이고 얘가 주인입니다. 땅이라고 해봐. 타인이 갑이고 주인인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이 땅을 그렇게 사고 싶어해. 무슨 목적인지. 그러니까 이건데 을이라는 사람이 중개업자를 할 수 있어. 우리 같은 사람. 중개사가 병과 계약합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쫓아가서 직접 계약하지 않냐고 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고 싶어해. 그래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합니다. 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등기하도록, 팔도록 좀 해줘.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좋다고 계약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수수료를 받겠죠.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을이 이제 갑의 땅을 사서 주던, 그죠? 사서 주던 아니면 팔도록 설득하던 을이라는 사람이 병과 그런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갑이 끝끝내 땅을 팔지 않아, 등기 안 해줘,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병에게 책임지죠.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죠? 이게 타인에 걸린 매매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깐딱하면요, 이 타인이라는 말 때문에 남의 물건을 판다고 그 나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무지만이 틀립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타인의 물건도 매매 계약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매매라는 말과 자, 처분 같아 달라? 전혀 다르다. 그래서 매매와 처분은, 매매란 뜻은 계약했다 뜻이고, 아직 소유권 안 넘었어요. 처분 소유권 넘었어. 그래서 매매와 처분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 말에 빠졌지만 타인의 물건은, 매매는 계약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을이 병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효, 갑이라는 사람의 땅을 내가 사서 줄게, 아니면 갑을 설득해서 너한테 팔도록 할게, 등기 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는 무효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고지를 펴지 안 팔아,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담보 책임지게 돼요. 왜? 땅을 넘겨주지 못했니? 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외우실 때는 타인의 물건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하다. 제가 녹색해 놨죠. 자, 을이 병과 계약을 맺어서 갑의 땅을 너에게 팔도록 해줄게, 아니면 내가 사서 줄게, 이런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다시 한번, 타인의 물건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 타인의 물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보시면, 자, 물권행위는요, 이행 문제는 그냥 끝나버려. 이전 등기 같은 거, 처분행위. 그래서 채권행위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의무. 근데 보시면 이는 예컨대 저당호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인데, 이전 타인의 물건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아까 봐, 여기 뭐는 유효라고? 매매는 유효, 처분 무효.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우리가 건물의 신축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신축 시이지, 기둥 지붕 주변 등기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공부 안 하신 분은요, 평범하게 풉니다. 남의 물건 어떻게 팔어? 무효. 어떻게 처분해? 무효.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라는 것은 계약했다는 뜻이고, 처분은 이전 등기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 매매 계약 유효, 타인의 물건 처분 무효. 또 헷갈려? 그림 제가 또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자, 타인의 물건 처분입니다. 등기 넘어갑니다. 자, 갑이 소유권자죠. 을이 주인이 아니죠? 을이라는 놈이 갑의 땅이든 건물이든 갑의 동의 없이 남의 물건을 이렇게 등기해 줍니다. 이렇게 등기해 줘요. 이런 등기 유효 무효? 무효하겠죠. 아까는 을병 간의 계약이었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사서 주도록, 아니면 너는 갑의 땅을 팔도록 설득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경우는요, 을이라는 친구가 아예 그냥 처분행위로서 갑의 동의 없이 무조건 팔아버려. 안 되잖아. 그래서 타인의 물건 처분 무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처분을 다른 말로 물권행위라, 물권행위. 그래서 자, 외우실 때는 타인의 물건의 매매 또는 타인의 물건의 매매 계약 유효. 사서 주겠다 또는 팔도록 해주겠다 유효. 그러나 타인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이전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 매매 유효, 타인의 물건 처분 무효인데, 이때 중요하죠. 매매와 처분은 다르다. 매매는 계약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일상생활로 쓰는 처분과 다르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 매매 유효, 타인의 물건 처분 무효다. 근데 이제 매매를 다른 말 뭘 한다고?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그리고 처분을 뭘 한다고? 물권행위, 이전 등기. 그래서 매매와 처분 다르다. 아주 중요하고요. 시험에 뭐가 나올까? 이건 잘 안 나오죠. 쉽잖아. 타인의 물건에 매매 계약 유효가 나오네요. 얘는 잘 안 나와요. 뭐 처분 무효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매매란 뜻과 처분이란 뜻은 다르다. 매매는 계약했다는 뜻이고, 나는 집을 매매해서 처분해서 갔죠. 전혀 민법적으로 다른 용어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 매매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됐다고? 계약했다. 5억에 팔도록 계약했다. 소유권 안 넘어왔잖아. 그런 뜻에서 타인의 물건 매매 유효, 타인의 물건 처분 무효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준물권행위. 물권행위에 준하는 거. 역시 처분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준해요?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준합니다. 처분행위야. 얘가 세 가지 유예돼요. 양면지. 그래서 채권량도 받을 권리를 팝니다. 돈 받을 권리, 채무를 면해줘. 그리고 지식재산권 양도. 지식재산권. 예전 책에 보면 무채재산권 그랬어요. 지금 바뀌었죠. 형체가 없는 재산보다는요, 어떤 지식이 재산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준한다. 처분행위.
그래서 그럼 지식자산권이 뭐냐도 덜어 나와요. 우리가 이 기간을 알 필요 없지만 이런 것이 지식자산이로구나.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재산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지식재산권 얘가 상표권 기간이 10년인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요. 그런 것도 있고 디자인권 15년, 특허권 20년, 특히 저작권 이런 것은 창작시 자기가 뭐 소설 쓴다든지 창작시 이후부터 4, 5, 70년까지 보장됩니다. 그만큼 지식을 생각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재산권. 그래서 남의 소설을 내가 출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남의 책 출판하지 못하지? 요즘 박사회 같은 경우도 표절했냐 말이 많잖아요. 그죠? 하기 싫을 때는 반드시 어떤 글을 옮겨올 때는 풋노트라고 해서요. 반드시 이 글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밑에 쓰도록 돼 있어. 쓰지 않으면 지식 절도야. 그래서 요즘 장차관 임명할 때 많이 쓰죠. 논문 같은 거 도용했네, 표절했네 말이 많잖아요. 지식재산권을 훔쳐다 쓰는 거라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준물권에는 몇 가지 양면지 세 가지 있다. 양면지 이거 뭐라고? 돈 받을 권리를 파는 거, 양도, 채무를 면해주는 거,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거. 그래서 양도와 처분은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물권행위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권 양도 그리고 채권 양도, 채무 면제가 있다. 어떻게 보시라고? 양면지.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지식재산권은요. 저는 이걸 전공하지 않았지만 대충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함부로 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든지 처벌받아요.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든지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한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좀 대학가 같은 데 앞에 보면요. 원서를 쓰지 않고 복사를 쓰지 다 걸리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그거거든요. 미국의 모든 서적을 그냥 복사해서 써버려 중국에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거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식재산권. 그럼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지식재산권은 준물권행위다. 다시 한번 자, 양면지,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는 준물권행위고 역시 넓게 보면 물권행위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